이번 시간은 영문 독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문 독해는 두 내용 다 시트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트콤의 어떤 역사 그리고 뭐 약간 사회적 의미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뭐 시트콤 하면 여러분들 뭐 젊은 계층은 자주 즐겨 시청을 하죠. 최근에 쌤 뭐 TV를 거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젊은 청춘 스타랍니까? 요즘 아이돌 스타라 그럽니까? 뭐 그런 친구들이 주로 주연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시트콤을 쌤도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시트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트콤 시트콤 뭐냐 하면 시츄에이션 코미디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상황적 코미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리얼이다. 요즘 이야기하면 뭐 리얼 TV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 의미로 이제 상황이 설정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우리는 일종의 코미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시츄에이션 코미디는 have been around. 지금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around 했습니다. 이거 around us 의미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우리 주위에 이렇게 쭉 있다 이런 의미니까 시트콤은 언제부터 since 이하부터 지금껏 우리 주변에 쭉 있다니까 널리 방영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ince the beginning days of television. 그래서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한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방영되고 있다, 널리 방영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frequently involving families. 일종의 분사 구문이죠, 그죠? 그래서 주어는 these early programs입니다. 자, 초기에 이러한 시트콤 프로그램은 흔히 가족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니까 가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소재로 하고 있는 초기의 시트콤들은 conveyed, 뭔가를 전달을 해주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an image of American domestic life입니다. 자, 미국의 가정 생활입니다. 가족 생활입니다. domestic. 여기 이제 뭐 가족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foreign의 의미의 반대 의미로서 국내의 이런 의미도 되겠죠. 이때는 가족입니다. 자, 가족 생활의 어떤 이미지를 즉 그 그림을 갖다가 우리에게 모습을 전해 주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관계대명사죠. That became the yardstick against. 여러분들이 이제 요 against가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사원대주기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That became the yardstick. 요거는 이제 척도죠. 자입니다. 자, 척도. 근데 against which 했죠. 지금 yardstick이고 선행사는 yardstick이고 which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뭔가 자에 대항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뭔가 이때는 이제 척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반 가족 생활의 어떤 척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미국 가족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against which 했는데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르스틱의 즉 시트콤에 등장하는 모습이 뭔가 표준적인 미국 가정생활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에 against 해가지고 많은 1950년대의 가정들이 measured,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measured themselves, 즉 자신들의 어떤 가족의 모습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때는 비교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gainst를 알아야 됩니다. against는 흔히 이제 to하고 against를 갖다가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하죠. 그래서 to는 뭔가 밀침해서 나오는 배척 이런 의미입니다. 배척. 그래서 뭐 object to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object to, be opposed to. 많이 있습니다. resistant to, hatred to, dislike to. 뭔가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밀어버리는 거는 다 to입니다. 그러면 against는 뭐냐 하면은 against는 to보다도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against는 그림을 그리면 to는 이렇게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B를 갖다가 여기 탁 붙으면서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탁 밀어내는 모습이지만은요, against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A와 B가 서로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서로 튕겨내는 모습입니다. A가 이렇게 튕겨나고 B가 이렇게 튕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강력한 대항입니다. 대항.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볼을 갖다가 벽에 이렇게 탁 던졌을 때 맞고 톡 튀어나오죠. 그런 모습이 against입니다. 가서 딱 달라붙, 진흙 같은 걸 던졌는데 탁 달라붙는 거는 to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we're against 뭐 terrorism 이렇게 하죠. terrorism 이럴 때 to를 안 쓰고 against를 쓰는 거는 뭔가 테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그것을 갖다가 against 강력하게 대항을 해서 퇴치를 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against가 이게 이제 to와 against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 to가 이제 내려오면은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3 to 2, 8 to 7 이럴 때 우리 스코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3대 2, 8대 7. 요거는 축구에서 가장 재밌다는 펠레 스코어고 요거는 케네디가 이야기한 프로야구에서 가장 재밌는 스코어인 8대 7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2는 우리가 compare A to B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prefer A to B에도 봤듯이 비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 그래서 A와 B를 어쨌든 비교를 하면서 그것의 유사점을 보는 거고 이거는 A와 B를 비교하면서 A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본다라는 데서는 보다 자세히 비교한다라는 의미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 이런 의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비교나 대조하는 이 모습보다도 against가 이런 의미로 갔을 때 to보다도는 더 강한 의미겠죠. 그죠? against도 비교,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조. 그런데 to보다도 강한 의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히 비교하고 대조해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against가. 그래서 지금 이 against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against입니다. 그러면 이게 척도죠. 그죠? 척도. 이 척도인데 이 척도가 이제 시트콤에서 등장하는 어떤 가족의 모습이겠죠. 그 모습에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대조해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나오고 father가 나오고 mother가 나오고 다음에 또 children 자녀들이 나오죠.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자신들의 가족 즉 시청하는 사람들도 하나씩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우리 집은 어떨까? 아빠는 좀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어머니도 이렇게 좀 자상한 모습이 되어야지. 아이들도 뭐 덜렁덜렁대고 하지만 심성은 곱고 나중에 자신들이 실수를 갖다가 인정하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해 보는 게 against입니다. 근데 이게 수능 모의고사인가 지문에 한번 요 against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쌤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against를 그때 쌤이 뭐 해설 강의를 하면서 본 건지 아무튼 기억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설하는 것은 쌤이 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이렇게 할까요? 뭐 살펴보았다, 또 조사해보았다. 뭐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쌤이 뭐 알기 쉽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고 일반 어떤 창고 같은 데서 물품이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이 리스트가 쫙 있겠죠, 그죠? 뭐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이 들어온 어떤 물품 목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제대로 들어왔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 하나하나씩 대조하는 것, 비교하는 것, 이게 against입니다. against the list 이렇게 하면은 목록에 딱 맞춰 가지고 대조해 보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요 부분이 살짝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전형적인 어떤 미국 생활의 어떤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그 모습에 50년대에 미국의 일반 가족들이 그 모습과 자기들의 가정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그러니까 좀 모범적인 어떤 가족상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1951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프리미어링 시작한, 역시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의미는 I love Lucy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I love Lucy라는 작품은 was not only, 이제 but also를 염두에 두고 쫙 가야 되겠죠? also가 여기 있죠. 그럼 not only one of the earliest family sitcoms, 가장 초창기에 가족 시트콤 작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측면에서 changed the face of television, 텔레비전의 어떤 면모를 갖다가 일신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기술이나 기법이 동원이 되면서 그 이전까지 우리가 즐겨보았던 TV 화면의 어떤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this show I Love Lucy 작품입니다. 참고로 쌤은 이 I Love Lucy라는 작품을 어릴 때 TV를 시청을 했습니다. 쌤 기억으로는 일요일 날 한 7시 전후였을 겁니다. 그때 일요일 날 7시 전후에 왈가닥 루시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쌤 이 장면을 다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this show was the first, 첫 번째 거였는데 이때는 이제 이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to be filmed, 즉 이렇게 촬영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and recorded, 촬영되고 녹음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before a live studio audience입니다. 즉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생방으로 촬영되고 녹화되었다 혹은 녹음되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the first라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다? 이 오디언스가 참석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없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비일비재하죠. 우리 뭐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그 토크 프로그램이 TV를 점령하고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연예인들 중심, 거기다가 뭐 사회적으로 조금 관심을 끌만한 뭐 저명인사라 그럴까요? 의사나 교수나 뭐 전문가 며칠에 끼워가지고 네 하루 종일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쌤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보는데 근데 전부 다 또 청중들이 다 같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 별로 우습지도 않은 상황에서 웃음보가 팍 터져 나오죠. 이 뒤에 나오는 랩 트랙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옵니다. 랩 트랙. 자, 어쨌든 청중들을 모아놓은 스튜디오에서 생방으로 그게 촬영되고 녹음되었어. 따라서 또 다스하고 바로 또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또 나옵니다. Providing a rap track. 그러다가 랩 트랙까지 제공되었다 이래 되니까 랩 트랙까지, 랩 트랙이라는 그 지금 어떤 기법까지 그 구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랩 트랙이 하하하호호 막 팍 터져 나오는 그겁니다. 자, it was also the first program. 그것은 또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는데 to use three separate cameras입니다. 그러니까 세 대의 뭐 각각 분리된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세 대 카메라가 동원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 전에는 한 대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쭉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요즘은 뭡니까? 컴퓨터 그래픽, CG가 가미되어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사람 얼굴이 갑자기 크게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죠. 아무튼 당시로서는 이렇게 세대 카메라를 동원해 가지고 촬영을 한다, 녹화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오죠. thereby. 그래서 또 분사구문입니다. allowing a much great diversity of shots.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면을 갖다가 누구에게 허용하겠습니까? 일반 시청자들에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양한 각도의 어떤 장면을 시청자들은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And finally,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이 작품은 또한 introduced a
dizzy. 뭐 좀 흐리멍텅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Z 하면 우리가 뭡니까? 지지지지 이렇게 하죠, 그죠? Z 발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즐 하면 뭔가 막 당황스럽고 뭔가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명료하지 못한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약간 흐리멍텅한, 약간 우둔한 듯 하지만 뭔가 clever,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이런 듯 한데 나중에 보면은 뭔가 좀 이래 영리한, 살짝 영악한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female lead character, 그 여성 주인공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다 이래 되겠죠. 그 와가닥 루시를 보면은 루시가 천방지축입니다. 집안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온갖 실수투성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실수투성이고 뭔가 집안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은 결국 끝에 가서는 그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을 다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whose personality would be copied in many other sitcoms. 자, 이런 어떤 personality, 즉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이 성격이 뭐뭐 하곤 했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많은 다른 시트콤에서 그것을 모방을 했던 뭔가 디즈하고 클레버한 그런 여성 주인공을 갖다가 탁 내세웠다 이래 됩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루시입니다. 루시.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은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I love Lucy. notwithstanding이었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은 I love Lucy가 아니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I love Lucy는 그렇다 치고 좀 이렇게 제껴두는 겁니다. I love Lucy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구적인 어떤 작품이었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뉘앙스입니다. Other sitcoms, 다른 시트콤들도 presented more typical families. 다른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뭐 아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뭡니까? 시트콤을 개척한 작품들도 다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시트콤들은 보다 더 typical한 가족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전형적이다 이랬는데 전체 내용을 사만히 보면은 왜 커테이션 마크를 따놨냐면은 좀 practical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가족 상황 모습. 시트콤이 상황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I Love Lucy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인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너무 지나치게 좀 왈가닥거리고 너무 지나치게 정신이 없고 근데 막 그 등장하는 father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현명합니다. 하여튼 그게 좀 티피컬하진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좀 전형적인 일반 가족들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보다 더 전형적인 그런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른 시트콤들은 보여줬다 이래 됩니다. 자, these 자 이러한 시트콤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included a wise father 즉 아주 현명한 아빠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런데 다시 분사 구문이죠. 이 아버지는 항상 dressed in suit and tie입니다. 항상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딱 내고 등장합니다. 그 모습에서 최근까지도 뭐 빌 커스비인가? 크로스비인가? 뭐 하는 그런 외국의 그 흑인 배우가 등장하는 시트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말끔하게 항상 정장 차림으로 아주 현명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런데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의 직업은 is unknown 뭐 모르거나 아니면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하루 종일 집에서 그죠? 낮에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unknown하거나 혹은 non-exist하다 했는데 이건 사실 사회경제학적인 어떤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실업 문제라 그럴까요?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사회적으로 만연하면서 굉장히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던 아마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 심지어 뭐 개그 콘서트도 쌤도 잘 안 보지만 한 번씩 인터넷에 보면 뭐 개그 콘서트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게 검색어에 뭐 올라오고 뭐 이런 경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도 뭔가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나 멘트가 나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자상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항상 deferred to the father. 이거 defer 좀 미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미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합니다. 매사를 갖다가 다 아버지에게 미룹니다. 미루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two or three children. 한 두세 명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두세 명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스크래프는 이렇게 뭘 끓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래 동사가 되면 끓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불협화음. 그죠? 불협화음이라는 데서 뭔가 사건으로 치면은 뭔가 이게 뭐 아기가 잘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 다툰다라든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뭐라 그럴까요? 뭐 사고라 그럴까요? 사고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사소한 다툼, 불화, 뭐 사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always resolved. 항상 해결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하면 by. 자, 프로그램이 끝날 쯤이면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해결을 갖다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에게 미룬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등장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앞에 쌤이 I love Lucy 했죠, 그죠? 그 이야기, 그 요소가 그대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앞에서 다른 시트콤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영향을 줬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작품이 나옵니다. The Donna Reed Show. 혹은 Father Knows Best. 아빠가 모든 걸 최고로 잘한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Love It to Beaver. 요거는 비버는 뭐 조그마한 우리 그 동물을 가리키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비버가 굉장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비버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타이틀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가장 in this mold 이런 형식입니다. 이게 mold라고 쓴 거는 뭐 in this pattern은 안 하고 mold라는 거는 몰딩 한다 그러죠. 부어가지고 주조한다 그러죠. 틀에다가 땅녀가 탁 그대로 찍어내는 거니까 뭔가 이런 형식이 천편일률적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형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어떤 시트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the antecedent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요. 뭡니까? antecedent 다음 이게 요즘 우리 뭐 간판 많이 나오죠, 그죠? 원조 쭉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된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뭐 진짜 원조, 뭐 순원조 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the antecedent of the family sitcom. 이 family sitcom의 원조인데 as we know it today.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듯이,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the family sitcom의 원조는 in many ways,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in many ways,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요소에서 All in the Family라는 작품이었다 이래 됩니다. 자, this program, 자, 이 프로그램은 replace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replace 나오면 A with B가 그대로 떠오르면서 뒤에 reading 하는 순간 with를 guessing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 이제 단어를 하면 substitute가 있습니다. substitute. 같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죠. 이때는 B for A입니다. 근데 전치사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지금 replace는 place가 어디에 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원상회복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뒀던 거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뭘로 채운다? B로 채운다니까 이 녀석이 부고 이 녀석이 신입니다. 새로운 겁니다. 근데 substitute는 지금 이래 돼야 되겠죠? before A.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고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it for는 상응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입니다. 대체. 즉 A에 상응하는 대체물로서 B를 삼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A가 이게 이전 거고 이게 새로운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어휘 문제로 간혹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용어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 전치사 for 그리고 앞에 나오는 replace 이런 접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딱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는데 독해에서 쓰는 replace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by도 나올 수 있습니다. by도. 근데 쭉 가는 겁니다. 쭉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탁 위드가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그냥 한 의미 단위로 쭉 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The lovable but idealized sitcom dad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lovable 자식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뭐 이런 의미고 굉장히 이상적인 시트콤에 등장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뭐로 대체했다. 뭐로 바꿔버렸다. 이걸 날려버리고 뭘 들어쓰게 했다. 삐까리를. 이게 좀 승마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승마르다라는 거는 좀 인간미가 없이 차갑고 또 화도 뻘컥 잘 내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좀 무미건조한 그리고 뭡니까? lovable하고 좀 반대가 되죠. 그죠? ill-tempered. 좀 성질이 조금 더러운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좀 화를 잘 내는 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막 목소리가 큰. 근데 who seemed like 근데 아빠로 바꾼다는 얘기. 지금 아버지입니다. A with B니까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니까 dad를 안 써도 아빠의 모습이라고 아버지 모습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Who seemed like 근데 누구처럼 보여? Someone we actually knew. 우리가 실제로 미국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로 알고 있었던 누군가와 닮은 이러이러한 모습의 아버지상으로 역할로 대체했다 이래 되죠. 그럼 이 밑줄 친 의미는 뭡니까? 앞에 typical이 나왔죠. 즉 우리가 실제로 가정생활에서 겪고 있는 아빠의 모습과 닮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ll in the Family. 자, 이 작품은 us year in. 어디로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us year in까지. 자, the era of 어떤 시대로 인도했다. more preposterous. 요거는 pre 앞이고 요거는 뒤고 그래서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두서없는 이런 뜻입니다. 두서없는. 보다 두서는 없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와 realistic. 가정생활이라는 게 앞에서 I love Lucy처럼 뭔가 매사가 그렇게 뭐 사건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뒤에 와서 딱 정리가 되고 이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뭐 좀 뒤죽박죽, 뒤섞이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가정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뭐다? realistic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두서없이 보이지만 뒤죽박죽인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현실적인 sitcom. 그게 that still are popular today. 현재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sitcom을 갖다가 시트콤으로 인도했다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시트콤 작품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되게 되었고 그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빠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와가다 루시, I love Lucy 때를 한번 볼까요? father가 있고 mother가 있으면 이런 구조죠. 그죠? 아빠가 어쨌든 the best입니다. best고 뭔가 여성은 조금 비지하다라고 했죠. 그죠? 비지하고 clever하다라는 게 이게 약간 영악하다 이런. 왜냐하면 자신의 미흡한 점을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메꿔 가는 겁니다. 그래서 I love Lucy 대충 보면은 처음에 뭐 하다 보면은 루시가 사고를 치든지 스크래퍼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사고를 치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막 숨깁니다. 이게 이제 dis and clever입니다. clever. 뭔가 이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무마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사건은 더 커집니다.
그거를 갖다 뒤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인자하게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아빠가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전형적이 아니고 이건 좀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의 가족들이 전부 이걸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앞에 yardstick against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려오면은 어쨌든 왜소해집니다. 아빠가 이만큼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여성은 가만둔다 하더라도 뭐 이런 모습으로 가만히 둔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모습은 왜소해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주도권을 갖다가 어머니 쪽에 빼앗기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사회학적 의미는 이 당시까지는 미국이 이제 2차 대전을 갖다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다 했죠? 앞에 1951년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 전쟁과 관련됐을 때는 무조건 남적 힘입니다. 힘. 남자가 모든 사회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대비시켰을 때, 또 뭐 고대 중국 사회나 이런 데 보면은 전란이 일어나면은 쉽게 말해서 문인들, 걸쟁이들은 그냥 가가지고 칼제비들 밑에 가가지고 시체말로 따까리 하면서 그냥 목숨을 부지 내지는 연명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뭔가 치르고 나면 남자들의 어떤 위상, 세력은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당연히 남성 중심의, 그리고 이때는 생산 중심의 사회경제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훨씬 중요하고 또 생산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성 우월적인 모습을 이런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려내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사회 홍보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방영되고 있는 소위 막장 드라마, 그리고 뭔가 좀 시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프로그램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 세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보느냐, 아니면은 그저 그게 끌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사회생활과 사회적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중심이고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초기는 아버지가 베스트, 러버블한 존재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생산 시스템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60년대 안정을 구가하죠. 이게는 이제 변혁기고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때가 뭡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소비가 미덕이다. 물건을 갖다가 내립다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게 무슨 미덕이냐? 쌤도 처음 이 말 들었을 때 이 무슨 소리야? 할 정도로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특성상 대량 생산이고, 대량 생산의 결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그 재고가 다 소진되지 않으면 각계 기업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고를 처리하면서 어쨌든 소비가 되어야만 자본주의 시스템이, 특히 미국 사회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변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생산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 주체가 중요합니다. 소비 주체가. 그럼 이 소비 주체는 상업주의 관점에서는 많이 만들어낼수록 좋은 겁니다. 다다익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가부장적이고 모든 게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정에 필요한, 그 어머니가 이따가 가구가 낡았는데 우리 소파 하나 새로 드릴까요? 아버지가 NO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멀쩡한데 그냥 써 이러면은 그냥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돈이 시장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중심이고 저축 중심이고 이래 가는 겁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죠. 그러면 여기 소비 행위의 결정 주체는 오로지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갖다가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을 어디로 갖고 와야 됩니까?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위상,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어떤 존재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위축시켜야 됩니다. 즉 여기서 결정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뺏어와 가지고 누구에게 다 나눠주느냐? mother, children, 자녀들에게 소비의 어떤 소비 권력을 갖다가 아빠에게서 뺏어와 가지고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생산 중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절약하고 저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특히 아동들은 일단 뭡니까? 소비 쪽에,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자녀들은 경제관념이 없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0대 중후반에는 뭐가 뭔지,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을 못 가리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필요하는 걸 무조건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꽉 눌려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뭐 하나 소비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어떤 시스템에 기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트콤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를 위축시키고 여성과 아동들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비 권력, 소비권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소비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쌤이 어릴 때는 뭐 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축구공 하나 얻는데 아버지한테 하나 이렇게 얻는데 1년 넘어 걸렸습니다. 각서 공부 열심히 하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매달 씁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넘어가지고 겨우 축구공 하나 탁 얻습니다. 지금은 뭐 한 1분 게임도 안 되죠, 그죠? 꼬맹이들 보면 뭐 대자로 누워가지고 막 빵 울기 시작하면은 안 사주고 못 빼깁니다. 그리고 좀 뭐라 하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애 사주지도 못하면서 왜 애 혼내느냐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땡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쌤이 용어로는 아빠 죽이기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외골수로 간 혼자만의 생각이다 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쌤도 뭐 얼마 전까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하고 이렇게 강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알고 보니까 쌤 같은 스타일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생각은 아닌 듯 한데 뭔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에서 여성들에게 뭔가 좀 시해를 하는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진 거 아니냐라고 막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오해를 한 거겠습니까? 그죠? 가장 싫어하는 어떤 그런 퍼스널리티의 유형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이거는 사실 쌤이 어디서 뭐 보거나 들은 게 아니고 쌤이 추론한 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진실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은 독해 실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